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재입니다. 2022년 1월 둘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 5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액은 약 1억 6천만 달러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8,1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최근 5년간 연간 18%씩 증가해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한 해 김치 무역 수지가 1920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5년 전에는 무려 4,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조금씩 적자 폭이 줄어서 이제 흑자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배경에는 이제 수출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김치가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수출이 많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수입은 뭐냐면은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작년 3월 달에 중국의 알몬김치 영상 파동 이후에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흑자 기조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지만은 우리 국내 외식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상 회복이 되고 외식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또 김치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산 김치를 소비하는 대량 소비처가 바로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소식입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작년 11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25만 3천 톤을 수입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2조 5,600억 원 어치나 됩니다. 원래는 2020년까지는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2026년쯤 되면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수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수입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국내 한우 농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파동 논란으로 촛불 시위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정운천 장관은 2월 29일 날 임명을 받아서 8월 6일 날 하차해야 하는 5개월 6일짜리 장관이 되었던 그런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여러분 작년에 삼계탕용 닭고기를 이 육계 회사들이 가격 담합해서 과징금을 엄청 물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번에는 삼계탕용 닭고기에 이어서 치킨용 닭고기까지도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이상 한국 육계협회가 주도해서 가격을 담합하고 출고량을 조절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사는 이미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걸 한국 육계협회에 통보를 했고 회신을 받으면은 다음 달 말 2월 말쯤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 육계협회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림이나 마니크 같은 그런 육계 계열 회사 13개와 그에 따른 1,400여 개의 사육농가가 회원으로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이 협회에서 그런 걸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격 담합을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부과됐던 과징금이 251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치킨용 닭고기 담합은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물려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비싸다고 인식해왔던 치킨 가격 왜 이렇게 비쌌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닭고기 공급 회사들의 가격 담합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정부가 반려동물 먹거리, 다시 말하면 펫푸드 개발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2017년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7년이 되면은 3배 가까이 늘어난 6조 원 가량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펫푸드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는 이제 16개 과제에 67억 원을 투자를 해서 펫푸드를, 국산 펫푸드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뭐 사람 먹는 식품보다 우리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야, 이 펫푸드 개발하는데 정부가 예산까지 직접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또 우리 식품 회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발달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식품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 주 화제 인물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 포스팅을 할 때 해시태그로 멸공,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이런 걸 이제 달무로 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이 나이쯤 되면은요, 멸공 그거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수시로 친구들하고도 술 한잔 하다가 먼저 가면 멸공하고 가고 이게 그냥 흔히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과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됐는데 그게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정치권으로 가면 이상해져 버려요. 해시태그 한 포스팅을 어느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갖고 뭐 어느 대선 후보와 같다라고 그렇게 논평을 타니까 또 그 해당 대선 후보는 보라는 듯이 반박하듯이 이마트에 가갖고 멸치 콩을 사고 그걸 또 지지자들은 막 그걸 갖다가 패러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정용진 부회장은 북한이나 중국이 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고, 그에 대해서 일반 소시민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동입니까? 그걸 그대로만 봐주면 돼요. 우리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은 자유스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좋다 하면 되고 싫은 사람은 그냥 싫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022년 한 해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그런 행동으로 한 해를 잘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